스티러 악역은요. 네. 악역의 테마는 네, 뭡니까? 아 이런 말 빤스 러너. 빤스 입고 뛴다고 해가지고 빤스 러너라 하잖아요. 아주 그만큼 급해가지고 막 뛰어간다는 건데요. 빤스러너. 네, 예. 아주 그냥 급해 죽겠는 사람들. 급해 죽겠는 사람들. 네. 빤스러너 3위는요? 네. 3위. 김어준 빤스 털보 빤스 러너. 그 김남국 머저리 빤스 러너. 소개 안 돼. 아 소개 안 김어준 하고 얘기하면서 싶은데. 빤스러너 하니까 아우 그건 이가 드글드글 거릴 거 같고 석회가 나올 거 같고 아우 드글드글. 아, 명예훼손 아닙니다. 그냥 우리 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느낌. 예,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출연료. 이 나올 것 같은 거 명예훼손 되나? 몰라요. 아니 그냥 표현이니까. 그런 거 아니, 아니고 그냥 이게 느낌이 이렇게 상상이 된다. 머리하고 이게 너무 길어서 좀 깎기를 그래, 바래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원래 그 여기서도 그때 그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과하게 본인을 이 체게바라처럼 자꾸 하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심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점점 볼수록. 체계바라고 예. 웃겨. 네. 근데 어쨌든 출연료 TBS에는 계약서가 없답니다. 200만 원. 넘겨주시면 그래서 22억 원 정도 지금 박원순 시장 때 본인이 번 돈이 22억 원 정도 된대요. 거기다가 이 뭡니까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김어준이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을 한 의혹이 나오는데요. 이 주식회사 김어준. 주식회사 김어준. 김정은처럼 대단해. 주식회사 김어준 총수 자기를 총수라고 말하잖아요. 총수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어준은 빨갱이 그쪽 종북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예요. 무정부주의자고 그냥 다 이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는 주의자고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우리가 김어준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도 이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국민들을 해외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해외여행 다니다가 이제 왜냐면 거기서 돈이 딱 여행비 있잖아요. 여행비 전체를 털어가지고 보스 양복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복을 입고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 달라고 해가지고 또 큰 돈을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땡기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런데 그러다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김어준이 집이 없어졌대요. 부모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갔대요. 이게 김어준 이게 실제 김어준 실화인데요. 부모가?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애지간해야. 아직 그러니까요. 야, 애지간하네. 애지간하다는 게 이게 그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를 만들고 특이한 걸 하고 저쪽 좌파 진영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하지 이 재미를 느끼고 인터넷 신문사를 초기에 만들고 이상한 그걸 하고 그런 또라이 같은 그 특이함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도대체 저 인간 싫어. 우리 우파들은 항상 좌파에 싫은 사람 알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싫어 하는데 저 왜 저럴까? 이 부모 세대 김용민도 똑같아요. 김용민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 새끼도 다 죽어야 돼. 이런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로 목사가 됐어요. 목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고서 정광 목사님 평화나무라고 만들어서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을 막 쏴대는 애들이 낙곰수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 어린 시절 성장 시절에 사랑을 받고 평안함을 얻고 그래 고마움을 알고 왜 무정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 땡기는 거죠. 무정부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항상 해왔었어요. 예전에 자기 그 벙커원에서 그 벙커원이라고 자기 지하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이제 특히 MB 저격수 박근혜 저격수를 했는데 특히 MB 저격수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스베이다. 네, 다스베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이 타이밍이다 하면 돈은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네, 양심적인 적당히 업계 기준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TBS가 큰일 났습니다. 네, 이 페이퍼 컴퍼니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네, 이거 그 주소가요. 내려봐 주시면요. 네. 그 충정로에 있는 원래는 객석이라고 제가 대학로 살 때인데 객석 그 지하가 벙커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충정로에 건물을 졌거든요. 근데 이건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에도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근데 지금 엄청 벌었을 겁니다. 거기 입금한다고 했는데 이 딴지일보 여기랑 주소가 같아요. 충정로 여기 딱 내리면 거기 바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등기부 등본에 방송 콘텐츠 유통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 광고 대행업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어준 출연료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체 법인이 있어서 자기네들 뭐 오세훈이 건들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탈탈 털어야죠. 네, 이거 그러면서 뭘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러고 어떻게 그럽니까?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번 선거 기억 다시 하십시오. 이번 선거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가 놓친 것, 민주당이 놓친 게 뭐냐면요. 세금에 화가 난 거예요. 국민들은요. 내 세금이 왜 글로 가? 내 세금이 왜 LH 이래? 그러니까. 네, 내 세금이 얘한테 가는 겁니다. 400억이 네. 가까이가 저 매년 네. 교통방송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간 건데 그게 체감이 안 되는데 얘한테 김어준한테 22억, 무정부주의자였던 김어준한테 22억이 이렇게 갔던 아니, 근데 거고요. 무정부주의자가 왜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아, 자기 완전 신나죠. 완전- 무정부주의자는요, 그냥,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멋있는 척 하는 그런 그러니까 발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도 보세요. 비판해야지, 그럼. 부모도 자기 해외 갔다 왔는데 부모도 없죠. 그 거기 노숙자처럼 자기는 살아서 또 시작해서 뭔가 이뤄낸 사람이.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했어요. 이혼을 했고. 그럼 이제 그 뭐더라 유명한 나름 그 작가랑 결혼했거든요. 여자 작가.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되게 프리한 연애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김어준이 사실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기공학 했던데. 네,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보통의 그 뒤 받고 싶고 뭔가 불만이 있고 그냥 어른 세대 다 싫고 이 기존 거 다 뒤엎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김어준의 그런 요소가 네. 시원하게 들리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허은하 김어준 의원님. 박원순 임기 내 출연료로만 22억을 챙겼다고. 좌파 허은하 코인수에. 의원이 예, 이거 이제 그래서 이 터뜨린 의원실에서 아마 네. 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야, 22억. 네. 박원순 예. 임기내만. 와, 많이 그러니까 뭐 박원순 때 완전히 막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박원순 얼마나 띄워줬습니까? 항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박원순 죽은데도 이런 김어준과 이들이 공헌이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어쨌든 물론 그 사람은 성추행으로 했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측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나름 언론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좌파에서. 그러면 이상하고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충신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좌파는요. 먹을 게 있으면요. 내버려 둬요. 저들이 망가지든 뭐하든. 그러면서 같이 다 이렇게 국격이 자, 그다음에요. 낮아집니다. 22억. 네. 와. 2030 이야기 듣겠다더니 이제 김남국이 하하. 얘가 FM 코리아라고 해서 fem코라는 요즘 2030 남자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저도 fem코를 가끔 저도 들어가서 보는데 뭐 축구 그냥 남자 청년들이 축구 좋아하는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 막 다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김남국이 어디라고 여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의적으로 2030 남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어디서 남국이 얘 왜? 네가 여기 네가 왜 와? 네가 여길 왜 와? 하고 거기에 이제 유재일이라고 또 유튜버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만큼 썼습니다. 남구가 뭐 이동영이라는 이제 좌파의 그 방송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키워준 모태솔로거든요. 원래 모태솔로 캐릭터로 모태솔로예요? 예, 모태솔로 캐릭터로 방송을 가지가지다. 팟캐스트 모태솔로인지 어떻게 알아? 모태솔로라고 이제 방송에서 연애 방송을 오래 했는데 그때 남국이 모태솔로니까 막 불쌍해하면서 그때 이러면서 갑자기 조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조국까진 네가 조국 쉴드를 그렇게 쳤거든요. 김남국이. 그러면서 이제 조국한테 붙었죠. 근데 문재인은 너 이름도 모를 걸 이렇게 까요. 너 문재인하고 친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떡하냐. 문재인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 이 2030 그래놓고 이 정말 이 양아치 같은 짓이요. 김어준이랑 똑같은 김어준 방송에 가서 여러분 저 여기 fem코에 가서 화력 요청해서 거기 한마디로 파쇄해달라는 거죠. 그래놓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아니 뭐라 그럴까 그 위선. 어떻게 가서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그러면서 야 빨리 와서 죽여줘. 와 그거를 2030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얘는 다음에 절대로 국회의원되게는 해선 안 된다. 그런 사람이야. 아 진짜 이런 쯧쯧쯧 이런이 김남국.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이 김남국 같다 그러면요 막 싸우고 난리 나요. 네. 아유, 그 큰 명예훼손이지. 욕입니다. 욕이지. 야, 그다음에. 그래서 김남국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조국 수호를 얼마나 해댔습니까? 조국 수호 변호사로 유명했는데 조국 수호가 선거 패인
민주당은 손해 볼까봐 거리두기 했는데라고 김남국이 말을 해요. 아유, 지네도 알긴 안 거예요. 근데 우리 손해 볼까봐 조국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국민이 조국 수한 거야? 이러면서 손절을. 그래서 진짜 빤스런이라고 한 거예요. 미치겠네. 완전 빤스런하는 빤스런하네. 인간들입니다. 네. 근데 너무 창피해졌고요. 네.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이 초선 의원들이 저기 청년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인가요? 사과를 했는데 네. 거기서도 뭐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약간의 쇼였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민주당 왜냐면 안 거죠. 이 민심의 이거를 느끼면서 기본적인 사과는 했는데 거기서도 뭐 조국에 대한 거, 조민에 대한 거 크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사과는요 이제 국민들한테 할 그럼요. 필요도 없어요. 빤스러너 네, 김어준, 빤스러너. 김남국이었습니다.